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선고 시점과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본인들도 지금 아직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의가 계속되면서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은 한두 가지씩 쟁점별로 드러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끼리는 몇 대 몇 정도로 계략적으로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완벽한 방음에 도청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방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찌라시 수준의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상당히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보고서 형식의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자료 역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자료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 자료를 토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고 3월 말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죠. 3월 말에서 4월 초 또는 길게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직전까지를 가장 현실적인 선고 시점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평의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쟁점별 사실관계가 다 마무리돼 가는 중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탄핵 사유별로 5개에서 6개 정도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쟁점마다 법리적인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 단계인데 따라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소추 사유의 법적 타당성과 헌법 위반 여부, 그리고 탄핵의 정당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평의 과정은 인용팀에서 제시하는 탄핵안 인용을 위한 법리들이 반대팀에 의해서 상당 부분 반박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평의는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만 평의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인용팀의 법리를 반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그래서 재판관들 간의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과 법리적 판단에 대한 깊은 논쟁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상황 중 하나는 정계선, 김복형 두 사람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실력파입니다. 정계선은 좌빨이라서 그렇지 학력고사 수석 출신이고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했고 진보적인 법리 해석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김복형은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전통적인 법조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아끼는 판사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법리 해석과 엄격한 법 적용을 선호합니다. 지금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정계선이 탄핵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면 김복형이 그 논리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주로 두 사람 간의 법리 대결을 중심으로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헌법 해석의 방법론,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의 범위, 탄핵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헌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국가법익 침해 여부, 탄핵의 보충성 원칙 적용 등에 있어서 두 재판관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재의 탄핵 심판 평의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와 실제 내부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도 했습니다. 확인된다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좀 주목되기는 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비밀리에 평의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특별한 상황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정규적인 평의 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평의 과정은 법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또 쟁점별 사실관계가 다 마무리 중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판관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평의 과정과 언론 보도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판단 과정에 불필요한 외부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내부 보고서 스타일이다, 이런 분석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법적 절차는 크게 변론 절차, 평의 과정, 그리고 최종 판결 및 선고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평의 과정이 진행 중인 단계로 평의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판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판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평의 과정에서는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고, 특히 인용팀의 법리적 주장이 김복형 재판관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반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적 합의 내지 다수 의견의 형성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관계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쟁점 정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선고는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조차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망으로는 3말 4초,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 또는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4월 18일이 만료입니다. 19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기 만료 직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평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현재 8명 재판관 체제에서는 인용을 위해서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을 중심으로 인용팀의 법리에 대한 반박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4달로 넘어가게 된다면 탄핵안 심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주 수요일 26일이죠. 다음 주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빨리 탄핵 심판을 선고해달라고 독촉했던 것도 이런 기류를 파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찬대가 재판 지연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속사정을 읽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전망대로라면 윤 대통령 복귀에 상당 기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빨리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선고와 무관하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빨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헌재가 계속 정파적인 생각에만 몰두할 경우 국민들은 아마도 이번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 헌재를 해산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